홍콩 디즈니랜드에 초대를 받아 다녀온 마블 시즌 축제 이야기 다들 보셨나요? 어벤져스 드론쇼도 보고 어벤져스 전투 공연도 보고 아이언맨 놀이기구와 앤트맨 놀이기구 속 숨겨진 비밀도 찾아봤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고 오시고요. 사실 이날 다른 것들도 즐겼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들어왔습니다. 홍콩 디즈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입구 화단에 보통 있던 미키가 없고 더피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오, 여기 더피. 모든 게 다 더피 세상이네요, 진짜. 이날은 날이 참 우중충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죠. 와, 날씨만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날씨가 너무 아쉬워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더피와 친구들 토피어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블 시즌만 하는 건 아니고 봄을 맞아 더피와 친구들 시즌도 진행 중이거든요. 6월 10일까지 더피와 친구들 장식이나 특별 공연을 보고 스페셜 굿즈도 구입할 수 있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 때문에 캐슬도 약간 우중충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올지도 모를 비를 피해 미리 가는 곳은 더피와 친구들 플레이하우스였습니다. 항상 인기가 많아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들어갈 수 있게 됐네요. 더피와 친구들 플레이하우스는 더피와 친구들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어떤 놀이기구보다도 인기가 많아서 대기 시간이 늘 긴 곳이죠. 우와, 여기 처음 들어가봐요. 전 개인적으로 캐릭터 만남을 위해 30분 이상 대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더피와 친구들 다 그려져 있죠? 이렇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더피와 친구들 찐팬이신 거죠? 캐릭터 만남의 대기 시간을 다 보내게 되면 반드시 못하거나 못 보게 되는 놀이기구와 공연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은 보통 패스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날은 기회가 주어져서 처음 이곳을 방문해보게 되었습니다. 페인트가 색깔 칠할 수 있어요. 보세요. 색깔 칠하고 노란색으로 칠하고 여기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여기 칠하고 실제로 더피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진짜 더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만한 것도 꽤 많네요. 우리 이상호 TV 이상호님이에요. 더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우리 나 찍고 있어요. 저도 얼른 채널 커져야지. 사실 지금까지 본 공간은 일종의 대기 공간이고 실제 캐릭터는 이 줄을 서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캐릭터 인형을 직접 보여줄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전 안타깝게도 정해진 일정 때문에 캐릭터를 직접 만나진 못하고 왔습니다. 더피와 친구들 만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더피와 친구들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줄을 잘 서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 방심한 사이에 갑자기 막 줄 생기면서 캐릭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줄이 훨씬 더 길고 인기가 좀 덜한 친구들은 대기 시간이 좀 적긴 한데 이제 많이 급하시다 하시면은 인기가 좀 적은 줄이 어디냐고 물어보시고 그 줄을 서시면 됩니다. 캐릭터마다 줄이 달라요. 원하는 캐릭터의 줄을 서셔야 됩니다. 가장 짧은 게 쿠키앤이라고 해서 쿠키앤 줄에 섰는데 오픈하자마자 줄 섰는데도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더피 시즌이거든요. 더피 시즌이기도 해서 더피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이동도 어려운 상황, 무력 없는 자의 아이 쇼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더피의 인기가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오신 다른 분들은 이 더피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테마파크 매니아들은 아는데 일반 분들은 아직 더피가 어떤 캐릭터인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바닥에 미키 모양이 있는 이 곰인형 더피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캐릭터일까요? 그 짧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미키가 먼 항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니가 미키의 긴 항해에 친구가 되라고 곰인형을 만들어서 주었죠. 곰인형을 받은 미키는 감동했습니다. 미니가 더플백에 담아서 준 덕분에 미키는 그의 자간에 더피란 이름을 곰인형에게 지어줬죠. 기나긴 항해 일정에서 외롭거나 슬플 때 미키는
미키는 미니가 만들어준 더피를 안고 잤습니다. 어느 날은 꿈에서 더피가 살아 움직이면서 외로울 때면 나를 안아봐. 미니가 나에게 넣어준 사랑이 너의 슬픔을 없애줄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미키의 여행 친구는 더피가 되었고 같이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더피는 이렇게 특별한 원작 없이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긴 완전 새로운 캐릭터인데요. 그 이후로 인기가 많아져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세월이 흘러 더피와 친구들 세계관이 커지면서 지금은 그 인기가 미키를 능가할 정도죠. 귀여운 건 확실한데 미키의 인기를 능가하는 게 불안하다고나 할까요? 졸업 시즌을 겨냥해 나온 이런 더피 인형도 있더라고요. 졸업식 복장을 입은 디즈니 캐릭터 인형은 그동안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더피와 친구들은 현재 7캐릭터가 있는데요. 더피의 곰친구 쉐리메이를 시작으로 거북이 올루, 여우 리나벨, 강아지 쿠키앤, 토끼 스텔라루, 고양이 젤라토니가 있죠.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게 한 대 모아놓고 보니까 되게 귀엽긴 하네요. 손에 들어올 법한 크기의 인형이에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별로 이렇게 더피와 친구들을 좋아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덤벼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꾸 보이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미키가 더 좋긴 해요. 굳이 뽑자면 저는 올루, 더피가 제일 귀여운 것 같습니다. 봄 시즌을 맞아 더피와 친구들 시즌이 진행 중이니만큼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무력 없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 대단할 정도로 다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이건 비눗방울이 나오는 건데 생각보다 엄청 고퀄리티입니다. 보통 비눗방울 나오는 장난감은 막대 모양이 많은데 이건 그냥 장식용으로 둬도 좋겠더라고요. 파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마티 잡화점으로 가면 좀 더 쾌적하게 더피와 친구들 굿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피와 친구들 굿즈를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좀 더 쾌적한 느낌이 들죠. 여기서도 올루가 가장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뭔가 초라한 귀여움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에서는 더피와 친구들 와플을 팔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알려드렸던 미키 와플 팔던 곳이 봄 시즌을 맞아 더피와 친구들 와플로 바뀌었습니다. 홍콩 가면 꼭 먹어봐야 할 간식 중 하나인 에그 와플이 더피와 친구들 버전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홍콩 시내에서 에그 와플을 못 먹어봤다면 여기서 먹어보세요. 와플 파는 곳 옆으로는 센터 스트리트 부티크란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굿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피와 친구들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데요. 일반 굿즈에 비해 가격이 세긴 하지만 좀 더 소장하고 싶거나 의미 있는 굿즈를 원한다면 이곳만한 곳이 없죠. 이렇게 무력 없는 자의 아이쇼핑이 끝나고 나니까 비가 많이 잦아들었더라고요. 지금 비도 오고 막 습해요 되게.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안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닦아도 계속 이러네요. 와. 또 오랜만에 겨울왕국 테마구역에 왔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까지 왔으니까 또 겨울왕국 테마구역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겨울왕국 테마구역이 오픈하는 날 방문했었는데 어느덧 5개월이 흘렀더라고요. 겨울왕국 테마구역에 대한 상세한 후기와 팁은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콩 디즈니랜드까지 갔으면 무조건 타야 할 놀이기구 프로즌 에버 애프터부터 탔습니다. 이건 보트를 타고 겨울왕국 이야기를 보는 어트랙션이죠. Today, honor and save takes us to an unselfish act of true love. Oh, and now they're best friends! 꽤나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그러니까 캐릭터 로봇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생각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니까 꽤 재밌죠. 오직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만 탈 수 있는 겨울왕국 롤러코스터도 또 탔습니다. 可以喺度見到所有嘅朋友仔，係咪好開心呢？係啊，呢個下雪節真係完美啦！ 아, 진짜 못 자가?
다음은 안나와 엘사 그리고 올라프를 코앞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하러 갔습니다. 이 공연 또한 오직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관람하는 형태입니다. 서서 관람하는 공연이라서 초반에 굳이 무리해서 어떤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섞이거든요. 하나 염두할 건 이 공연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앱에 있는 스탠바이 패스로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한데 자세한 예약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은 점심을 먹으러 익스플로러 클럽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불꽃놀이 패키지로 먹으면 식사 후 불꽃놀이를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세미 뷔페까지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인데요. 4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간단한 음식 종류를 뷔페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이날은 홍콩 디즈니랜드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했던 거라서 음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문했을 때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Some very good spice and something we have mixed together with vanilla. 이 레스토랑에서 불꽃놀이 패키지로 식사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의 자세한 후기 팁은 역시 고정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아직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 레스토랑은 근처에 위치한 미스틱 매너라는 어트랙션과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어트랙션의 흔적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행복한 여행 되세요. 우리 뮤지엄 이름이 유니버셜 스튜디오거든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약간 아리오 짝퉁인데 브리랜드라고 그 양주에 있어요. 식사 후에는 토이스토리 랜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도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를 타고 있더라고요. 토이스토리 랜드에는 슬링키 도그스핀이라는 놀이기구도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길바닥을 보면 이렇게 돌로 만들어진 히든 미키가 숨어 있죠. 다행히 오후가 되면서 날씨가 길기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퍼레이드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이 퍼레이드는 기존에 보던 퍼레이드와는 다르게 아주 긴 열차가 한 대로 쭉 이어집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다크라이드 중 하나인 미스틱 매너를 탔는데요.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신비한 뮤직박스 때문에 저택 안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의 놀이기구죠. 이 놀이기구는 오직 홍콩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고 디즈니 속 비밀 조직 세계관 C와도 연관이 깊어서 디즈니랜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트랙션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타면 좋으니까 한국어 자막 영상을 꼭 보고 타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기준으로 전세계 디즈니 테마파크 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꽃놀이 모멘터스로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홍콩 디즈니랜드까지 갔으면 무조건 봐야 하는 공연이죠. 이렇게 초대받아서 온 홍콩 디즈니랜드에서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디즈니랜드의 초대라니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역시 디즈니랜드를 떠날 때는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홍콩 디즈니랜드의 어벤져스 드론쇼에 대한 이야기, 어벤져스 전투 공연에 대한 이야기, 마블 놀이기구 속 숨겨진 이야기를 못 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까지 보고 가세요. 위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홍콩 디즈니랜드의 공식 호텔 중 하나인 디즈니 익스플로러 로지에 대한 상세한 후기를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미리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